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성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을 이용해서 이겨라. 진심이다. 이건 진짜 진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더 나은 재건법 이야기인데요. 빌드백 베러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채 상한선을 이용해서 이 법 통과를 막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드백 베러 법안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공화당원이 한 명도 안 도와줘도 그냥 민주당 50표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처음부터 자포자기한 공화당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포기하냐 이거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부채 상한선을 가지고 막아. 연방정부 부채에 캡을 걸어 놓았었죠. 얼마 이상 부채 빚을 질 수 없다라는 캡을 걸어 놓았는데 이게 이제 12월 15일이면은 임시로 올려줬던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임시로 올려줬던 거 끝내는 그 기간에 맞춰서 연방정부는 또다시 이거를 올리려고 할 텐데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는 것은 상원에서 반드시 60표 이상의 표를 받아야만 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화당에서 10명 이상이 민주당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협상을 해라 이겁니다. 공화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는 조건이라면 빌드백 베러 법안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막을 수도 있는 어느 쪽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딜을 해내야 되는데 그 딜을 누가 하게 되느냐? 상원에서 공화당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은 미치 매코넬입니다. 그런데 이 미치 매코넬이 과연 그걸 하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민주당이 추진할 끔찍한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부러진 늙은 까마귀를 포함해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을 이렇게 부르죠. 트럼프는. 부러진 늙은 까마귀를 포함해 고장난 늙은 까마귀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만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투표한 민주당의 가짜 인프라 계획에 의해서 훨씬 더 쉽게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한 짓과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미칠 완전히 끔찍한 일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미치 매코넬이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석 2개를 날려버리고 부정 대선에 맞서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이번 선거도 포기했다. 이번 싸움도 포기했다는 거죠. 부채 상한을 이용해서 이겨라. 그리고 이번엔 진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앞서 퍼듀 의원에 대한 보도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결선투표 1월 5일 날 있었던 결선투표 작년 11월에 상원 선거에서 나오지가 않았죠. 과반수를 넘은 후보가 나오지를 않는 바람에 다시 결선 투표가 1월 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부정선거 문제가 다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였다. 증거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다라고 다 진술서 써가지고 서명까지 다 해서 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는 뺏긴 선거다. 빼앗아간 거다. 저들이 도둑질해 간 거다. 훔쳐간 거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주장을 몰아붙였더라면 그러면은 공화당 의원들이 좀 더 집결해가지고 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 근데 미치 매코넬이 그거를 안 했죠. 그걸 안 했습니다. 사실은 퍼듀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투쟁력이 전투력이 떨어졌던 것이었고 민주당한테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부정선거라는 건 알았으면 그럼 더 열심히 뛰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가서 싸워야 된다. 싸울 무기가 없느냐? 있다. 작년에 연방 상원 선거할 때 부정선거라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 말 안 듣고서는 망가뜨렸는데 지금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이것이 지금 무기다. 이거 가지고 가서 싸워라. 근데 미치 매코넬이 과연 그거 가지고 싸울지.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분위기 봐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통과시켜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부분. 하원과 상원은 이렇게 결이 좀 다릅니다. 하원은 지금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가 아주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혹은 좌파 언론들로부터 공격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열심히 잘하니까 공격하는 거죠, 지금. 근데 상원은 지금 미치 매코넬이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하게 일이 돌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랜드폴 연방상원의원은 랜드폴 의원도 공화당 의원이죠. 부채 상한선 인상하려는 움직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많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랜드폴 의원이. 랜드폴 의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억하시기에는 파우치하고 맞짱 뜬 상원의원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랜드폴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연방정부가 자꾸 빚을 지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아니 정해준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욕심부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돈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 빚을 더 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살림살이 제대로 해라 이거죠. 그 처벌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폴 의원이 이야기한 처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작년에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부채 상한을 늘릴 거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면 올해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나는 부채 한도를 더 쉽게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팬데믹 때문에, 그것도 봉쇄령을 내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풀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사실은 추가 구제금융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또 진행이 됐죠. 굉장히 많은 돈이, 불필요하게 사실은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됐습니다.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됐고, 그 여파로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들, 그러니까 인력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건비 상승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풀었던 것과 달리 그 이후에 벌어진 것들은, 이제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나왔던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빚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해봤더니 뭐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뭐 당장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을 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더 주지 뭐. 계속 돈 주지 뭐, 국민들한테. 그냥 우리 국민들 그냥 계속 그냥 한 달에 몇백 불씩 그냥 줘가지고 우리한테 복종하는 개 돼지를 만들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정신 차려야 됩니다.